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다. 한동훈 vs 이재명이야. 이제 이런 것인데 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사흘 전이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 갔습니까? 경기도 성남을 갔습니다. 성남은 어떤 곳이죠? 이재명 대표가 8년 동안 성남시장을 했죠.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 성남을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파고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다름 아닌 이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시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워낙 재판이 많으시니까 우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법카 배달하고 그 집 근처더라고요.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패하지 않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패하지 않을 세력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드립니다. 축구에서 얘기하듯이 쓰리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 선거를 지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성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데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한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남을 찾은 것인데 쭉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현주 대변인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뭔가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총선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소위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성남 일정을 잡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 일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중원이라고 하는 충청 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도권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을 모두 방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성남을 방문하는 날 마침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서초동에 출석을 해야 되는 입장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이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의 상징인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나는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서 지원 유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립각을 바짝 세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이것이 사그러지려면 멀었다고 생각되는 한 이것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참고로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쭉 보면 지금 이번 달이 3월이죠.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선거법 재판 받은 거 빼고 제가 알기로는 4번 정도의 재판 일정이 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동훈 저는요 이 정치를 해봤는데요.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면 이게 살이 찌는 사람도 있고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 한동훈은요 이렇더군요. 라고 하면서 짧고 굵게 합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갑자기 불려 나오는 경위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당이 하도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 부른 건데 저는 여기서 4월 10일만 진짜 딱 보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그 목표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보시면 제가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제가 그거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치가 재밌진 않아요. 근데 정치 중에 누가 그러던데요? 정치를 해서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하면서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빠지더라고요. 네, 저도 좀 빠졌습니다. 그런 보면은 짧고 굵게 하죠. 네, 한동훈 저는 좀 살이 빠지네요. 이렇게 하면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 월요일에는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좀 냉정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총선이 이제 딱 30일 남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정당 지지도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46.7이 나왔는데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한 주 사이에 4.8이 빠졌습니다. 41.9. 민주당은 지난주에 39.1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주 사이에 4가 올랐어요. 그래서 43.1. 그러니 한 주 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이 7.6%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을 앞서고 있었는데 한 주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43.1, 41.9니까 그냥 오차 범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팽팽하다, 박빙이다. 뭐 이런 것이죠. 총선 딱 3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윤미 변호사님, 이제 한 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평가가 틀리지 않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양당이 그 지지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때 정치 현안 이슈에 따라서 유권자층의 표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어떤 일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느냐. 성일종 의원의 실언이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잘 자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정치인이 이런 평가를 하는 건 분명히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정우택 부의장 돈봉투 받은 CCTV 관련해서 관련자가 말을 바꿉니다. 돌려받았다고 했다가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고라도 나는 진실을 얘기했다라면서 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또 경제 지표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경제 성장률 1%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가슴 아픈 기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물가가 올라서 식비를 줄이고 있는데 하위 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식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거죠. 이런 부분을 유권자들이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거리감을 갖고 있더라도요.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하세요? 일단 화면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는요. 현상이 그러하니까 국민의힘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지금 선거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2%포인트 차이니까요. 거의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게 한 주 차이에 저렇게 큰 진폭이 발생한 것은요. 저게 ARS 조사기 때문입니다. ARS이기 때문에. 제가 저 조사 응답률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무선 ARS는 응답률이 4.1%고요. 유선 ARS는 응답률이 1.9%였습니다. 이런 ARS 조사는 대체로 정치 고관심층,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을 하는데요. 그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민주당이 경선이 많이 있었고 그 전주에는 국민의힘이 경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이 많이 있는 주에는 그 당의 그 지지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표집이 됐다가 빠지고 민주당은 또 일시적으로 과표집이 되고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30일 남았는데 이제 이 한 달 동안의 이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총선의 결과와도 민주당이 이기는지 국민의힘이 이기는지 결정적인 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